전세 사기 그 피해자들이 또 사망하시고 또 사망했어요. 하셨어요. 네. 그런데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를 힘들게 했던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본인이 지금 다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내용이라면 우리 기자들이 정말 세게 좀 물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10시 18분 지나고 있는데 네. 예, 대통령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 이제 지금 중요한 건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고용 세습도 혁파해 왔다. 그런가요? 아니요. 뭐 네? 어디? 뭘 했어요? 뭘 했는데 그런 얘기가 어디서? 왜 어디서 나옵니까? 지금 이런 걸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경제력의 차이가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장학금 확대, 교육비 지원과 함께 일자리 주거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있다.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네. 저는 뭐 이 부분 이 얘기한 것 중에서 뭐 일부는 뭐 평가를 한번 해볼 만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좀 과장하고 뻥튀기도 하긴 했지만은, 그러니까 뭐 100개 중에 100개를 다 못했겠습니까? 99개는 못하고 1개는 잘한 게 있겠죠.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장윤성 기자님 말한 거 똑같아요. 뭐냐면은 지금 대통령은 신뢰의 위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무슨 잘한 얘기를 주렁주렁 아무리 얘기를 해봐도 그게 아니라 아니 그래서 지금 억울하게 죽은 해병대는 어떻게 할 건데 사람들은 그렇지. 이거를 답변을 네. 듣고 싶어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물론 뭘 기자회견 때 하긴 하겠지만 네. 뭐 여기 들어가야죠. 네. 그렇죠. 여기 나왔어야죠. 여기 나왔어야죠. 특검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 특검 거예요. 얘기도 나와야 되고 그 예.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사과를 하고 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또 들어가면서 이 부분도 뭐 있었다라는 이런 게 최소한의 정무적 감각이 있어야 그게 되는 이제 거니까. 어떻게 보면 예. 인식이라는 거거든요. 소통이라는 거거든요. 예. 국민들이 바라는 정도가 있을 겁니다. 그게 보수든 진보든 누구든 간에 예. 가장 듣고 싶어하는 부분들은 다 빼놨단 말이에요. 네. 지 잘했다는 얘기고 누가 뭐니 잘했다고 생각하겠죠. 이 얘기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 다 빼고 얘기를 하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기자회견도 사실은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하겠지만 네. 60분밖에 안 되지만 네. 사실 이런 질문 안 할 거예요. 뭐 노동개혁, 연금개혁 얘기하겠습니까? 이 얘기 안 합니다. 네. 특검 물어볼 거예요. 어제 가석방을 왜 시켜줬냐, 최은순. 네. 뭐 진짜 비선 있냐 이런 거 질문할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네. 답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달려 있는데 네. 기대할 게 있을까 싶어요. 속보가 올라왔네요. 네. 앞으로 3년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 이준석 스타일로 얘기해 볼까요? 네. 앞으로 3년 맞나? 아, 정말 3년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요. 그리고 진영 갈등이 계속되면 민생이 어둡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정치는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저와 정부를 바꾸겠다. 국회와 협업을 늘릴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꾸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어떻게 바꿀 건데 뭘 바꿀 그러니까요. 건데 무엇부터 시작할 건데 이 얘기가 사실 전혀 모두 없죠. 발언의 일장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전혀 서두에 없죠. 그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동안 소통에 미흡했고 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속 시원히 답변하지 못해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이게 맞는 거 아닌가요? 야 장윤선 대통령이네. 네? 그 기본이지 아, 왜 그게. 그게 기본이라고요. 네,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다. 이게 기본인데, 자, 1분 남았습니다. 22분까지 모두 발언이 이어지고 지금 끝난 것 같습니다. 또, 그 앞에 Buck stop here 딱 놓고 시작했어요. 네. 아니 예, 또 자. 김순덕 칼럼이 또 한 번 더 떠오르네요. 네. 예, 그 거기에서 그 김순덕 그 동아일보 고문 칼럼의 그 내용이 있잖아요. 네. 윤석열은 연설문을 직접 쓴다고 한다. 그래서 기억 남는 명구절이 없다. 아, 진짜 큰일입니다. 큰일이다. 예. 이것도 본인이 쓴 것 이거 같습니다. 본인이 쓴 것 같아요. 네, 본인이 네. 쓰고 이제 다듬어 줬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마음에 와닿거나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라든지 이런 건 네.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마 저는 국민의힘도 답답할 거예요. 국민의힘도 잘했구나 이렇게 안 하고 야 뭐가 나와야 되는데 왜 네. 안 나오지? 국민의힘 입장도 정당이지만 매우 답답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뭐 전체 경제, 뭐 외교 안보, 그다음에 노동, 그다음에 돌봄, 뭐 다 주로 이제 돌봄과 교육, 그다음에 첨단 산업, 원전, 의대 정원,
뭐 민생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발언을 하긴 했습니다. 양극화 해소 문제까지. 그건 뭐 궁금하나요 우리가? 그런데 대체로 돌봄과 교육, 아이들 뭐 이런 얘기에 많이 이제 배정을 한 것 그 같고요. 돌봄 학교를 전국으로 확대한 거는 맞잖아요. 늘봄학교. 아, 늘봄학교, 예, 예, 늘봄학교. 예, 예. 그거는 그나마 성과로 해야 되나 예. 모르겠어. 근데 선생님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진해가지고 네. 비판도 좀 많긴 많거든요. 네, 저출생 대응 기획부를 신설하겠다. 그러니까 사실상 여가부를 폐지하고 저출생 대응 기획부를 신설해서 이걸로 뭐 이른바 이제 저출생 문제를 대책 논의를 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이건 잘하는 거라고 봐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 국회가 정부조직법 개편안 동의해 줄까요? 글쎄 뭐 여가부를 꼭 폐지하고 대체를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를테면은 뭐 이제 개혁 보수 쪽에서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라는 그런 타이틀보다 굉장히 네. 다양한 네. 이를테면은 뭐 외로운 부도 영국에는 외로운 부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네. 뭐 젠더 뭐 네. 다양성 이런 식으로 그런 거를 다루는 부서를 오히려 확대 개편하는 게 맞지 않나. 여성이라는 것만 꼭 집어서 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이제는 예. 상대적 사회적 약자가 다양하기 때문에 여성뿐만이 아니라 네. 그래서 그거를 꼭 폐지하는 게 맞나 그 생각은 들고 뭐 저출생 문제 다루는 거는 맞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저출생 대책, 저출산 대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네. 그거를 그러니까 부처의 힘은 예산에서 나오거든요. 네. 정확하게 그거에 얼마가 떨어지면은 네. 근데 지금까지 저출산 대책 어떻게 했냐면 각 부처에서 이거는 우리가 저출산 예산입니다라고 꼬리표를 붙여 놓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 녹색 예산이라고 해가지고 네.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니까 막 이런 식으로 다 꼬리표를 녹색 네. 예산. 모든 게 다 녹색 예산이야. 네. 그래서 저는 아예 힘을 주고 만드는 거는 맞는데 네. 그러면은 교통 정리가 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지금도 위원회가 있는데도 잘 안 굴러가는 걸 보면은 조금 네. 그 부분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10시 25분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연단에 올라섰고요. 모든 기자들 그리고 대통령실 참모들이 배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 기립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노트북이 하나도 없네요. 노트북도 없고 그냥 볼펜하고 종이만 가지고 들어간 것 그 같아요. 노트북 아마 못 들고 하는 걸로 알고 예. 있어요. 속기 못하게 이게 아마 그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건 편집을 해야 됩니다. 예, 기자들 노트북 줘야 네. 됩니다. 그래서 밖에서 이제 보는 사람들이 예. 속기를 친다고 하더라고요.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제 예, 볼펜 정도.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질문권을 이제 누가 주느냐, 김수경 대변인이 이제 기자들을 질문권을 주게 될 텐데, 속 시원히 차라리 그냥 투명한 함에 다 넣고 제비뽑기 그래야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좋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뭐 중앙지, 지방지, 뭐 인터넷, 외신 뭐 이렇게 되게. 외신, 뭐 경제지 이런 것들을 따로 분야별로 묶어가지고 기자들에게 저걸 줄 텐데 평화방송 맹현균 기자가 맨 앞에 자리에 앉았네요. 예. 14번. 평화방송. 예, 지금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예, 어떤 아유. 기자가 당첨이 일 번 될지 질문이. 맨 앞에 있는 기자 여성 기자인데요. 어느 사 기자인지 뉴시스 기자라고 하네요. 뉴시스네요. 예. 뉴시스 기자가 통신이 첫 번째 기자 질문권을 획득했네요. 네. 예, 뭐 어떤 질문을 할지는 그 내용을 좀 저희가 들어오면 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현장에 계시면 우리 김준일 평론가 전직 기자로서 예. 뭐 묻겠어요? 아니 뭐 저도 굉장히 물어볼 거는 많은데 네. 제가 다른 방송에서는 약간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네. 이거 이렇게 물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묻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박정훈 대령한테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평생을 개같이 네. 해병대에서 고생한 박정훈 네. 그러니까 그 달콤한 인생의 이병헌이 마지막에 네. 김영철한테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넌 나의 넌- 모욕감을 줬어. 아니 그런 거 말고 진짜 이유요. 예. 날아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한테 이러셨어요. 약간. 예.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군요. 정의로운 검사였던 윤석열이 본인이 항명을 하면은 네. 그건 정의로운. 근데 그건 아직 팩트가 네. 확인 안 되기 때문에 저도 네. 그 질문 진짜 하고 싶은 네. 질문이라면 네. 그게 할 거예요. 어. 전화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날. 예, 그날. 그 질문 할 거예요. 네, 7월 31일 오전 11시 11시에 45분. 혹시 전화했습니까? 했습니까? 그 네. 질문하고 하고 싶어요.
그러면 나도 딱 안 했다 해도 문제고 했다 해도 문제고 뭐 답을 못 할 수도 없고 네, 뭐 그렇습니다. 난감해지는 거거든요. 네. 네. 뉴시스의 박미영 기자가 총선 패배 원인은 뭐고 앞으로 국정 운영 어떻게 변화시킬 거냐 이런 질문 하지 말라 그래요. 네. 아, 이런 거. 이건 뭐 뚱뚱그린 질문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국정 윤 운영, 대통령이 답변을 했습니다. 총선은 국정 운영 평가가 중요하고 그동안 해온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평가가 많이 부족했다는 게 담겼다라는 그렇게 평가를 한다라고 했고요. 앞으로 그동안 미흡했던 부분 생각하고 부족한 부분 뭐였는지 고민을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만한 얘기잖아요. 하나만한. 제가 답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 이거 진짜. 모범 답안에 나와 있잖아. 네. 나도 답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요. 예, 박지원 대통령 답변하세요. 네, 저희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전 거 같고요.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이거잖아. 이걸 왜 물어보냐고. 네. 몰라요 답을? 나라면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해.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안 쓰겠습니다. 이렇게. 한동훈이 문제였습니다. 예. 예. 앞으로 그동안에 미흡했던 부분 생각하고 부족한 부분 뭐였는지 고민을 많이 했고 결국 민생에 있어서 아무리 노력해도 국민 체감 변화가 많이 부족했고 정부 정책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게 부족했다. 또 봐라. 앞으로 똑같네. 중요한 건 경제다. 결국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구조도 중요하나 국민 한 분 한 분이 민생 현장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찾는 노력을 하겠다. 또 설득이 부족했다. 또 설득이 또 설득이 부족했다. 부족했다. 설명이 그러니까 부족했다. 결국은 뭐냐면 국민을 바보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설득을 했지만 설득이 부족해서 오해하고 있으니 더 예. 설득해 볼게 우리가. 예. 우리는 뇌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특히 국민과의 소통, 언론과의 소통을 더 자주 갖겠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핵심은 뭐냐면 국정 운영 기조는 옳은 거예요. 잘 된 건데. 잘 된 예. 건데 국민들이 체감하는 변화가 많이 부족했고 또 정부 정책을 국민들한테 설명하지 못한 게 부족했고 그리고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고 소통하겠다.